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미리 사실은 검색해서 한번 화면으로 네. 찾아봤거든요. 그림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갖고 나오셨어요. 네, 책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갖고 아니 근데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좋네요. 네. 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걸 직접 보셔야 되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좀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오늘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숨을 참는 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벨기에의 저명한 시나리오 작가인 뱅상 자비스가 글을 쓰고 만화 작가인 이폴리트가 그린 작품으로 문학성을 겸비한 그래픽 노블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출간된 그 해에 유수의 그런 언론사의 어떤 칭찬과 그리고 대부분의 그 문학상의 최고 작품상 부문에 수상을 많이 한 작품들이에요.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도서관에서 선정할 때 가장 읽을 만한 어린이 청소년 필독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많은 찬사와 인정을 받은 감동과 재미를 지닌 작품입니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강박 행동을 보이는 주인공 11살 소년 루이를 통해서 가족의 병과 마주한 어린아이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면서도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풀어내고 있는 책이에요. 네. 우선 이렇게 그림 나오면 좋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픽 노블이란 말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숨을 참는 아이라는 제목은 주인공 소년 루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제목도 참 특이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는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오늘 하루를 점수로 매긴다면은 자신이 참거나 피했던 일을 주로 점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점수를 매겨요. 네. 화장실에 10분 동안 gat혀 있어서 10점, 아이고. 체육 시간에 공에 한 번도 맞지 않아서 50점, 오늘은 엄마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서 20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겨요. 근데 이제 아무도 제한하지 않는 자기만의 강박 행동을 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새 세고 코 두드리기, 그리고 횡단보도에 하얀 선 밟지 않기. 검은 자동차는 피하기, 엄마 생각하지 않기 이렇게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점수를 매기는데 좀 집착을 하는 아이예요. 나중에 수학을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계속 점수를 매겨가지고 약간 이과의 네.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예민하고 여린 친구네요. 우리 네, 루이가. 그런 면이 예. 있고 또 자기만의 놀이와 상상에 빠져 좀 삶을 살고 있는데 책에서 얻은 갖가지 정보를 그 작은 카드에 기록을 해서 주제별로 모아두는데 이것도 상당히 강박적으로 1,500장 정도들을 이렇게 모아서 카드를 아이고야. 만들어 놓았고요. 네. 또 생각도 많고 혼잣말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어떤 친구,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머릿속에 살고 있는 그 벨기에 국왕 장난감과 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루이를 보여주는 그 내레이션 설명이 등장하는데 루이는 마음이 아픈 아이다라고 책에 쓰여 있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독자들이 루이에게 어떤 사연이 있다는 걸 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상상 속 친구를 만들게 되는 건 그만한 우리 친구들이 또 없다는, 사실 이렇게 또 이상하게 바라보고 또 거리를 두고 네. 그래서 또다시 상처를 입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사연인가요? 네, 약간 이 책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주인공 아이만이 중심인 일상이 전개되어서 저도 처음에는 계속 의문을 갖고 좀 책장을 넘기게 되었어요. 특히나 이제 루이를 돌보는 어른이 등장하지 않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 추측하건대 엄마는 돌아가신 것 같고 아빠는 목소리로만 등장을 하는데 그마저도 루이가 돌봄받고 있지 않는다는 느낌이어서 거의 이제 아동 방치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또 루이가 이렇게 또 예민한 아이니까 얘는 왜 이럴까, 또 아빠는 또 자꾸 이상하게 아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예.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보여지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까 돌아가신 것처럼 추측하는 것은 엄마의 유골함으로 보이는 캔을 대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그 아까 상상 속 친구한테만 고민을 털어놓아서 이렇게 외로움을 좀 가진 아이구나 하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아빠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만화야 그림이야 이렇게 쉽게 책장을 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지하고 무겁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림체에 비해서 약간 무거운 주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받지 못하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지금 서운함 표시하셨는데 MC님께서 표현한 것도 아빠는 별이다. 나랑 수만 년쯤 떨어져 있는 그렇게 존재처럼 느껴질 세상에. 만큼 아빠는 좀 먼 존재고 유일하게 루이를 돌보는 존재가 외삼촌인데 주로 시간이 없는 아빠의 부탁을 받고 루이를 돌봐주러 와요. 근데 외삼촌도 루이의 그런 강박 행동이나 공상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루이 혼자서 감당을 해야 하는데요. 이 책이 조금 특이한 게 전체적으로 연극 무대처럼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막이랑 마지막을 포함해서 총 9개의 구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3분의 2 정도 전개가 된 7막 즈음에서 이 모든 의문이 풀리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바로 엄마의 죽음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루이의 행동들이 한 번에 이해가 가능해져요. 그게 엄마의 죽음이 루이의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인데요. 살아 계세요? 네, 사실 어. 엄마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아. 그런데 이제 루이가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나 그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만 누워 있고 날마다 울고 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살아있는 엄마보다 죽은 엄마가 더 좋다는 말을 좀 해요. 이런 좀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슬프네요. 그래서 예. 그 오래된 광고지들을 태워서 그거를 캔에 담아서 이걸 엄마의 유골함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이제 엄마의 죽음을 위장해서 가지고 다닌 것이었고요.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와 6개월 동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 우울증에 걸린 엄마의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아이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루이가 자잘한 세상의 진실을 카드에 적고 강박적으로 모아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성장을 하는 여정과 구조를 통해서 예. 루이가 이렇게 과감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카드에 적힌 진실처럼 다른 것 안에 있었던 원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태어났고 생명이 되는 기회와 진화를 통해 우리가 인간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이런 좀 단순 명쾌한 진실을 통해서 엄마랑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을 네. 맺어요.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네. 우리가 이걸 참 잘 잊고 살죠. 맞아요. 너무 당연해서 잊고 사는 진실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참 모든 매사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 투성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무거운 주제인데 또 따뜻한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루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쉽게 독자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어린이 책에서 조금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일 수 있는데 이 책이 한울림 스페셜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어요. 근데 주로 이 출판사가 여러 장애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책들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 공감 어린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이렇게 스스로 장애를 넘어서 극복하는 어린이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지적 장애나 농인과 청인 그리고 발달 장애 등 비장애인 어린이들한테도 장애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어린이 주인공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더 보편적인 우리 사회의 장애를 이야기해보자 해서 이 부모의 우울증이라는 그러네요. 소재를 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사실 어린이 문학 안에서도 이런 소재가 좀 일반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워낙 그만큼 사실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꽤 주변에 많다는 또 반증이겠죠. 예. 맞아요. 조금 현대인의 당연한 질병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오늘 두 권의 책을 더 소개를 하려고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네. 네, 2015년에 출간된 아빠의 마음에 감기가 걸렸어요라는 그림책 역시도 감기요? 네, 우울증을 이렇게 특수한 질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플 수 있다라는 그래요. 간단한 전제로 우울증을 설명하고 또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조금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기 위해서 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루이의 아버지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조금 더 좀 가볍게 다가가서 같이 조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이야기로 풀고 있고. 그러니까 환자 본인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미리 또 습득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은 2020년에 출간된 여름의 잠수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작품도 정신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있는 아빠한테 병문안을 가면서 거기서 만난 다른 입원자인 어른과 친구가 되면서 점점 더 아빠의 마음과 그 슬픔의 깊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여기 다들 부모님이 아프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족의 정신질환이라는 주제를 좀 정면으로 다뤄서 높은 평가를 현지에서 받기도 했고 그림도 네.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름다워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주변에 사실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 시선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될지 정말 당황스럽고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좀 네. 어렵게 다가가고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측면이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세 권의 책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보려는 아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누구나 아플 수 있고 슬플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하게끔 그런 매개가 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이런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아이 같은 존재의 노력 외에도 또 주변인으로서도 아까 말씀하신 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새롭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통의 순간에서 사실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의미를 좀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문학과 예술이 줄 수 있는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또 역할이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이게 다 유럽 책들이에요. 네, 맞아요. 예, 예. 벨기에, 독일과 스웨덴. 네. 뭐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나와줬으면 우리나라 작가들도 좀 써줬으면 하는 또 바람도 갖게 되고요. 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런 무거운 주제를 접하다 보니까 조금은 쉽게 네. 편하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또 이 책들이 가진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뱅상 자비스가 쓰고 이폴리트가 그린 숨을 참는 아이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름의 잠수, 아빠의 마음에 감기가 걸렸어요. 함께했습니다.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와 함께한 동네 책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